실습 나오기 전에 얼추 다 배우고 나오거든요. 3년제도 있고 4년제 대학도 있는데 거의 2학년은 다 마치고 실습을 나가는 거여서 좀 얼추 배우고 오긴 해요. 근데 사실 배웠다고 다 기억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근데 그 실습을 나가게 되면 그 실습 스케줄이 미리 나와요. 2달 동안에. 왜냐면 파트가 많으니까 거길 다 돌아야 되니까. 학생들은 저희 병원에 임상병원에 있는 파트를 다 이렇게 일정 기간 동안 도는 거예요. 내가 뭐 이번 주에는 뭐 병리과다, 뭐 다음 주에는 뭐 진단검사과다, 이렇게 막 정해져 있어요, 스케줄이. 그러면 본인의 스케줄을 미리 알고 있을 테니까 최소한 이제 그 파트에 가기 전에 거기서 뭐를 하는지는 한번 보고 왔으면 좋겠는데 생각보다 그냥 오더라고요. 설명도 해주고 질문도 이제 하고 이러는데 이거는 조금 그래도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질문을 했는데 처음 듣는 얘기처럼 그러면 국신 어떻게 보려고 그러지? 그게 또 저는 잘 모르니까 그 질문이라는 게 정말 기본적인 게 맞는 거예요? 네,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런 거 아니면 사실 좀 그러니까 저희도 실습을 나가봤으니까 그렇죠. 예. 당연히 기억이 안 나죠. 그러니까 그런 너무 기억이 안 날 법한 거는 물어보지 않는데 이거는 계속 강조를 하는 거고 이 정도는 기억을 하지 않을까. 그리고 병리과에 온다면 이 정도는 좀 알고 오지 않았을까. 이제 이런 거를 조금 물어볼 때가 있는데 저 생각보다 기억이 안 나는구나. 중요하네요. 그래서 약간 가기 전에 스케줄이 나오니까 내가 뭘 해야 될지 조금 계속 무슨 일을 하고 이제 그거 연관된 과목이 뭔지 정도 그 정도는 보고 왔으면 좋겠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그 정도는 해왔으면 좋겠다. 근데 막 사실 엄청난 거를 원하지 않거든요. 저는 실습 나오는 제일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내가 이거를 직업으로 할 거고 그러면 이 파트에서 평생 이 일을 할 수 있을 것인지를 판단해 보는 게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는 거랑 실제 병원에서 보는 거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근데 그거를 학교에서만 공부를 했으면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뭐를 엄청난 거를 해내기보다는 그분들이 일하는 거를 보고 내가 저 일을 평생을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거를 좀 판단해 보는 것도 되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해서 학생들 제일 중요한 건 그거인 것 같고 그 얘기를 계속 저는 오면은 뭐 제가 좀 낯가림이 심해서 말을 많이 안 하긴 하는데 이제 기회가 되면 그런 얘기를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다. 그래서 뭘 엄청난 걸 하려고 안 해도 되는데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왜냐면 나 너무 잘하는 거 보여주고 싶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보면 더 효과가 나는 경우가 있어서 그냥 적당히 열심히 한다 정도만 해도 충분히 그 열심히 하는 거 다 보이고 그게 근무 중에 같이 섞여 있는 거니까 그 업무에 방해가 되지 않는 정도로만 뭐 질문도 상관없고 그 정도의 업무를 방해하지 않고 너무 과하게 뭔가를 보여주려고 하지 않고 저는 오히려 그게 더 실습을 잘하고 있구나라고 보이는 것 같아요. 그 마음이 뭔지는 사실 알겠는데 그렇죠. 근데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그걸 조금만 근데 되게 질문하기도 어려워하는 친구들도 좀 그럴 것 있거든요. 같아요. 근데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 저희도 약간 좀 미안한 마음이 드는 게 이제 바쁘고 이러니까 잘 못 챙겨주면은 좀 방해될까봐 아예 막 멀찌감치 보이지도 않는 데서 있고 막 이러기도 해가지고 이제 가까이 와서 보세요라고 하는데도 이제 조금 내가 방해되는 거 아닌가? 걱정이 많아서 저도 좀 소심해서 뭔지는 또 알겠는데 거기서는 이게 안 보일 텐데 분명히 그래서 너무 어려워하지 않고 질문을 해도 되는데 이제 그런 것도 좀 많이 어려워 그러니까 이게 실습뿐만 아니라 그 후에 뭐 잡을 가지게 되더라도 이게 그 파트에서 내가 일을 할 게 아니면 이거는 다시는 못 보는 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왕 실습을 나왔고 여기 파트에서 이제 일정 기간이 있는 거면 보고 이제 뭐 듣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는 게 저는 좋은 것 같고 나중에 진짜 보고 싶어졌을 때 못 보는 경험일 수도 있죠. 못 해보는 경험일 수도 있죠. 저도 실습을 나갔었으니까 근데 그게 진짜 2달 동안 별로 하는 일은 없는데 되게 피곤하더라고요. 계속 긴장하면서 지켜보고 서 있는 게 생각보다 진짜 사람이 막 뭔가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더라도 근데 그것도 미안했어요. 막 되게 바쁘신데 나는 할 게 없어. 그것도
그 무슨 마음인지 너무 잘 아니까 이렇게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되는데 제가 생각보다 말을 많이 안 해준 것 같기도 한데요. 아니 근데 그게 딱 이제 진짜 취업을 해서 신입으로 들어왔어도 어렵기도 할 것 같은데 이제 학생 입장에서는 이렇게 선배들이 엄청 그렇게 그럴 하잖아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입장에서는 뭐 저도 거기서 저랑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는 선생님이어도 되게 좀 어렵게 느껴지고 이런 거 있었듯이 지금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조금 더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뭐 모르는 거나 이런 거는 해결을 하는 게 좋잖아요. 네. 그랬으면 좋겠다. 제가 실습 나가는 것도 아닌데 되게 새겨 듣게 되네요. 근데 저 때는 이제 좀 옛날이어가지고 더 일찍 나가서 막 청소도 해놓고 이렇게 이게 막 당연한 것처럼 또 막 했었거든요. 그럴 필요 전혀 없고 오히려 저는 지금 제가 실습생을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스럽더라고요. 굳이 학생이고 여기 돈을 벌러 오는 것도 아닌데 네네. 저렇게까지 막 그렇게 할 필요는 없고 그냥 정시 출근해서 네. 정시 퇴근하는 게 좋지 않나. 처음에는 이제 시간 되면 가라고 말해주는데 저희도 이제 바쁘니까 그 못 챙겨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해가 가면서 요즘 친구들은 다 잘 챙기더라고요. 저는 이제 그만 시간이 되어서 내가 너무 시간을 안 보고 제가 잘못한 거죠. 퇴근 시간에 말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밥은 어떻게? 저희는 병원 식당 직원은 사실 이게 택을 찍는데 그 학생들 이렇게 충전할 수 있는 카드가 나오는 것 같고 거기다가 충전을 해서 병원 식당에서 먹어도 되고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이쪽 가면 의대 건물이 있어서 거기 의대 식당을 가도 되고 아니면 뭐 밖에 나가서 먹어도 사실 그래요? 그 시간 내에만 돌아오면 내에만. 상관이 없어서 근데 항상 이렇게 특이한 친구들이 한두 명씩은 있어요. 쟤는 저건 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막 얘기하는 적도 있고 잘 없는데 네. 이거 지금 여기서 말해도 되나? 그러니까 그 친구의 말버릇인 것 같은데 그래서 자기는 의식을 못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막 설명을 해줬을 때 어디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런 어투인 거예요. 근데 그게 본인이 의식을 못하는 것 같아서 딱히 이제 이거 저걸 말을 지금 해줘야 될까 말을 실습 초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저 아이가 저렇게 전 파트를 돌았을 때 별로 저 아이에게 좋지 않을 것 같은데 네, 생각은 했는데 저는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누군가가 이제 말을 따로 해줬다. 근데 그게 별거 아닐 것 같아도 듣다 보면은 뭐지? 이렇게 좀 그것도 사람의 그런 그거니까. 것 같아요. 저는 파트 결정을 좀 신중하게 했으면 좋겠는 게 이게 한번 그쪽으로 가게 되면 네. 이걸 바꾸는 게 생각보다는 조금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번 가면 이제 그쪽 경력이 쌓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경력이 있는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난 이거 하고 싶지 않았는데 시작을 하게 됐어. 근데 저거가 가고 싶은데 지원을 해도 일단은 경력이 나는 없으니까 뭐 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더 어렵게 가는 것 같고 그래서 제가 그래서 실습할 때 잘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 근데 사실 이렇게 원체 티오가 없으니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지원한다 이게 사실 생각보다 어렵거든요. 네. 뭐 물론 운도 따라줘야 되긴 하겠지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서 좀 신중하게 결정을 하는 게 길게 봤을 때는 좋지 않을까. 어디를 가든 그러니까 열심히 하면 그거는 다 누구의 눈에나 비슷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열심히 하고 있구나. 네네. 근데 그게 제 눈에만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제 눈에 그렇게 보이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또 대학병원 들어가는 게 또 쉽지 않다고 하던데. 왜냐면 그 티오가 한정적인데 이게 뭐 병원을 어디서 뭐 개원을 하지 않는 이상 갑자기 많은 인원을 뽑을 일은 잘 없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장점이 일단 안정적인 직업이다라고 하는 게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입사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퇴사자가 없으니까 뭐 이런 점은 대학병원 들어오는데 조금 가산점이라고 해야 될까? 플러스 되는 요인이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있나요? 근데 뭐 엄청난 걸 보지는 않아서 그러니까 제가 준비할 때도 저는 잘 좀 오래되긴 했는데 그냥 다 같이 준비하는 영어 이런 거랑 뭐 컴퓨터 자격증 뭐 엑셀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런 거 뭐라도 따면은 이력서 한 줄이니까 그런 거를 했던 것 같아요. 영어는 일단 기본적으로 좀 많이 잘하는 것 같고 학점도 당연히 뭐 다 좋은 친구들인 것 같고 그런 거를 제외하고 출신 대학이 중요한가요? 이렇게 말하면 좀 그런가? 근데 제가 느꼈을 때는 학교를 아예 안 보는 것 같진 않거든요. 수도권에 있는 대학을 좀 선호를 하는 것 같고 없진 않아요. 왜냐면은 그렇죠. 사람이 능력이 없고 이런 건 사실 아니잖아요. 계약직 기간 거쳤는데 너무 괜찮아. 그러면은 쓰고
될 거 아니에요. 아. 그러면 되기도 하는 거. 좀 그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것도, 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서 어떻게 하는지도 저는 중요한 것 같다. 당연한 건데 사실 그 거꾸로 생각해보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되게 조금 억울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대학병원 임상병리사로 신입으로 입사했을 때 연봉 초봉이. 근데 그 요즘 친구들 기준으로는 4천 초반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병원마다 약간 차이가 있고 할 수 있어서 또 막 야간 근무가 있고 이러면은 네. 확 차이가 나고 좀 그런 부분이 있어. 당직 서고 이러면 또 차이 네. 나고. 저희는 뭐 추석이랑 설에 뭐 기본급의 몇 퍼센트 이런 식으로 정해져가지고 수당이고. 그래서 아마 연차가 다 다르잖아요. 네. 저희는 후보제거든요. 그래서 다 다른 금액을 받죠. 연차가 높으면 명절 수당도 더 많이 받죠. 아주 중요한 얘기 해주셨고요. 아니 왜냐면은 물론 월급을 기다리기도 하지만 네. 이런 게 있으면은 뭐 그런 날이 있네 이런 거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서 달 바라보죠. 수당이 나오는 달이 있어요. 그 달을 기다려요. 저 1년 두 번. 부끄럽네요. 이렇게 일을 오래 해놓고 모르고 있어. 이 대학병원이라는 직장 자체 내에서 장단점을 좀 말씀해 주신다면. 복지라고 하면 이제 진료비를 감면해줘요. 저와 저의 직계가족, 배우자와 배우자의 직계가족까지. 그거는 좀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대학원을 갈 때 학비가 좀 나왔는데 대학원을 가면은 학비를 지원해줘요. 근데 그렇게 하시는 분이 꽤 많거든요. 근데 그러면 학비를 지원해주고 큰 병원 다 인증을 받잖아요. 그 인증의 기준에 맞춰줘야 되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설을 갖출 수밖에 없는 그게 단점일 수도 있어요. 왜요? 인증 준비를 많이 해야 되니까. 그렇구나. 시설은 좋아지지만 네. 인증을 할 때마다 이제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를 겪으면서 생각했던 게 저희는 재택근무를 할 수 없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재택근무가 되는구나. 오늘 진짜 질문들마다 좋은 말씀들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혹시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물어봐 주시면은 또 한 번 더 답변해 주시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고 너무 고생하셨고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